지금까지는 버린 거예요. 미션 비전을 명확하게 잡으면서 나머지를 버린 거고, 그 미션 비전에 따라서 기준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은 버리는 방식으로 스스로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복지기관의 역량은 누가 좌우하는 거예요? 결국 직원이 좌우하는 거예요. 옛날엔 직원을 갖다가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부속품처럼 끼워 넣었었기 때문에 누가 기관의 역량을 좌우한 거냐면 최고 관리자 그리고 리더가 좌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컨베이어 벨트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의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복지기관의 성과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의 성장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되죠. 왜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었어요. 평생 직장이었기 때문에 한 번 입사하면 언제까지 일했어요? 평생 일했고 정년 때까지 일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랑 한 조직이 몇 년 동안 일한 거예요? 4, 50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장 구할 때 뭐라고 써놨었어요? 가족구함이라고 쓰는 거죠. 예.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었을 거예요. 가족을 돈으로 구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할 만큼 40년 동안 같이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조직에서 조금 부당한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있으면 내가 유익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직의 성장과 직원의 성장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당해도 참았던 건데, 이제는 평생 직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닌 거죠? 그러면은 참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굳이 왜 참아요? 그래서 조직은 성장하는데 이상하게 직원은 소모돼요. 한번 해볼까요? 대기업에 다녀도 몇 년 있으면 잘려요. 10년? 15년? 뭐 이렇게 잘리잖아요. 그러면요,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내 삶은 어때요? 버림받잖아요. 내 삶은 버림받는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여기서는 뭐만 바짝 벌어가지고, 돈만 바짝 벌어가지고 퇴사 후에 그 다음에 뭘 차리는 거예요? 치킨집?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치킨집으로 계속 가가지고 망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조직이 이제 직원을 소모품으로 쓰기 시작하는 순간 직원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직원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기관이 성장할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조직 문화 리더십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흥하는 기관 속에 소모되는 직원은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직원 성장이 없다면 열정이나 특히 창의적인 거는요, 시킨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호기심을 가져야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호기심을 가져야지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 성장을 보장하지 않으면은 그 기관이, 그 기업이 성장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로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기관은 뭐 했냐면, 먼저 관리자가 모여서 학습했고, 결론은 뭘로 잡았냐면 직원 성장에 맞추어서 운영을 다 뜯어고치는 겁니다. 다시요. 운영에 맞추어서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성장을 위해서 운영체계를 뜯어고치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것의 반대가 뭐냐면, 삼성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다 어디 보내요? 해병대 캠프 막 이런 데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뜯어고치는 거예요? 가치관, 생각을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뭘로? 삼성맨으로. 그건 뭐예요? 운영의 직원들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곳이라고. 획일적으로. 근데 그래도 삼성이 제일 낫다 그러더라고요. 딴 데는 더 바보로 만든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창의적인 시대로 갈 때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데에서는 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지 획일화시키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창의적인 게 나오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플 한 회사가 우리나라 GDP보다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의 모든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애플이 훨씬 더 애플 한 회사가 갖는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거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성장에 맞게 운영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럼 직원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은
기관장의 책무는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직원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를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책무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직원을 시켜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라 직원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포지셔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사실은 지금 기관장님 분들은 억울한 면이 좀 있긴 해요. 뭐냐면 제가 복지관 다닐 때는요.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못 써왔잖아요. 그러면 기관장님께서 이 서류를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다시 해와! 막 이렇게 하면 조이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주웠어요. 주우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도 나중에 최고 관리자가 되면 보상을 받을 거다. 저렇게. 그러니까 좀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 관리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밀레니얼 세대가 왔는데 맞춤법 다 틀리고 막 갑자기 사업계획서에 막 눈웃음 표시 막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뭐지? 막 그래가지고 나도 던져봐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해봐! 막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직원이? 때려치면 고맙죠. 그냥 노동부 가요. 그리고 막 신고해요. 막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사의 눈치를 봤던 마지막 세대이면서 직원의 눈치를 보는 첫 번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봉양했던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예요. 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유산도 빨리 안 물려주죠. 유산을 먼저 물려주는 순간 난 요양원에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버림받아서.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물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족으로 같이 지냈었는데 이제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족 그림 그렸어요. 애들이. 근데 요새는 너희 가족 그려봐라 그러면 누굴 빼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친척이에요. 예. 가족에서 벗어난 첫 번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자꾸 신입 직원들한테 우리한테 맞춰서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신입 직원들은 이런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뭐 하는데요? 나하고 같이 그냥 계약 맺은 곳이지 내가 당신이 옛날에 어땠는지 그걸 내가 존중해 줄 이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저는요 그걸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달라고 그래요. 마치 이거는요 누군가 저한테 일제시대를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먼 얘기예요. 당장 해볼까요? 혹시 2002년 월드컵 아세요? 예. 기성세대는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요 지금도 대한민국 그럼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몇 년 안 된 줄 알아요. 엊그제 일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여전히 생생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 일일까요? 17년 전 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때 몇 살이었어요? 예. 혹시 생중계로 본 게 생생해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요? 예, 안 나요. 그런데 기성세대 저 같은 경우는요 한 4, 5년 전 일인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실제로 2002년은 몇 년 전 일입니까? 그럼 다 놀래요. 그만큼 과거 속에 사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갱신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리더가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스스로를 뭘로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아니라 지원자로 바꾸는 거고 코칭으로 바꾸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정기적으로 직원한테 물어요. 뭘 물어요? 뭐가 필요하세요? 선생님이 사업을 하는데 집중사업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뭘 지원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이거 똑바로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원해 줘야죠. 그래서 다음 만났을 때는 뭘 확인해요? 관리자가 과연 그걸 지원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관리자는 지원하는 거예요. 기관과 함께 직원들 성장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무엇을 지원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그래서 직원이 이야기하면 그걸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얘기하죠. 그냥 냅두세요. 라고 하면 냅두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나 지금 사업 잘하고 있고 별로 어려움 없으니까 저한테 그냥 시간만 달라고. 그러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 굳이 찾아서 막 지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직원은 저는 지금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기관에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받도록 그런데 교육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라고 하면은 그걸 지원해 주는 게 기관 일인 거죠.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직원도 관리자도 얼마나 서로 성장인지 상호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업무평가와 조언은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상시적이라는 게 필요하냐면 대부분 여러분 평가는 어떻게 받으세요? 연초에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그 계획대로 했는지를 평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계획대로 못했을 때는 질책이 오거나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이 매우 부당한 이유는 뭐냐 하면 평가 시간 언제나 곤욕이에요. 왜요? 일 왜 그렇게 했냐고 혼나고 지적받고 비난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을 왜 그렇게 했냐라고 지적할 정도라면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는 뜻이죠. 그럼 언제 가르쳐 줘야 돼요? 할 때. 그렇죠. 하는 중간에 가르쳐 주면 고칠 수나 있죠. 근데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적해 주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애통합 캠프 갔다 왔어요. 어느 캠프장이 그지 같았어요. 갔다 왔어요. 그런데 왜 그 캠프장에 갔냐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잖아요. 그럼 언제 가르쳐 줘야 돼요? 가기 전에. 장소 정할 때. 그래서요, 제일 나쁜 말이 뭐예요? 나 그럴 줄 알았다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랬으면 언제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전에 가르쳐 줘야죠. 알았다 그래 놓고 가르쳐 주진 않고 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너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같이 다니지도 말아요. 망할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 사람 말대로 보면 뜯어 고쳐주든가 미리 말을 해주든가. 그래서 요즘 조직체계의 평가가 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나오나요? 이게 안 나오는구나. 그 평가 제도가 지금 다 바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브,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전부 다 평가 제도를 연초 계획, 연말 평가 이렇게 안 해요, 다. 이렇게 하는 순간 직원들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도전 안 하고 창의적으로 노력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마다 코칭해주고 지원해주는 쪽으로 평가 제도를 다 갖다 버렸고, 그래서 그런 책이 뭐냐면 평가 제도를 버려라라는 책이에요, 아예. 그러면요, 일할 때 바꾸라고 하지 끝나고 지적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담당자도 성장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평가 조언을 언제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1대1로 서로 평가하되 관리자는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기록하면서 성찰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기록하되 어디에 기록하느냐 하면 모든 직원이 함께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내 사업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홈페이지에 기록해 놓으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죠. 게다가 누구도 볼 수 있어요? 지역 주민도 볼 수 있고요. 당사자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관장님하고만 이야기 나눴어요. 그러면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죠. 관장님만 알죠. 그러면 똑같은 질문과 고민이 있는 사람도 또 똑같이 가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올리고 관장님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댓글 달아주시고 부장님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더니 잘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요 사업의 내용을 본 다른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이렇게 하는 것은 기관에서 허용해 주는 거구나 하는 지식과 문화가 공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안전하죠. 그러면은 좀 더 자율성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식 경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안전하게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성장해야 당사자와 지역도 제대로 도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관의 성과도 따라와지는 겁니다. 핵심은 직원을 성장시키면 그 결과로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관의 성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관의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그런데 기관의 성장만 추구하다 보면 누구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직원을 착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성과가 안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
장사하시는 분은 돈을 쫓아야 돼요? 아니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돼요? 고객을 만족시키면 결과적으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돈만 추구하면은 단가를 후려치겠죠. 그러면 고객 만족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직 문화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의 역량은 직원 성장이 좌우하고 직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리더십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직원한테 권한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직적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수평적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수평적 조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곳은. 예.